사람의 인생을 책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책의 쓰임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라는 페이지 어떻게 채워가고 계신가요? (12월 31일) 화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2013년 마지막 날 일어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요. 예원세연맘님 모셨네요. 출첵합니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길. 내년엔 조합원님들 모두 웃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 새벽에 출근해서 4시 반쯤 이제 좀 책상 정리하고 물도 좀 받아놓고 준비 운동도 좀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 벨이 울리는 거예요. 아주 요란스럽게. 이 새벽에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막 받았더니 어떤 남자분이셨는데 이 시간에 조합원 가입이 잘 안 된다고 어떻게 가입해야 되냐고 빨리 알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참 감사한 마음이 크게 나더라고요. 네. 우리 담당하는 분들이 아직 출근 전이어서 연락처랑 성함만 좀 받아놨지만 이 이른 시간에도 국민TV 조합원이 되시겠다고 이렇게 또 동참해 주시니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국민TV가요. 네. 중년 공시생님, 정승조 아나운서 한 해 수고 많았고요. 조합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고요. 네, 중년 공시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녕 해바라기님, 어제 말 듣고 조합원 여러분 잘 잤나요? 오늘도 힘찬 하루, 저도 힘차게 으쌰으쌰 안치환의 노래 청하셨고요. 독일 학생님 오셨네요. 2013년 마지막 방송. 네, 그래요. 마지막 방송 함께 지켜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 학생님. 신청곡 유심초의 노래 청하셨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 네, 이 곡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 1시간 동안 역사 속 오늘에 대한 얘기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손병희 선생님 노래 들을 때마다 매번 생각하는 건데 참 꾸밈이 없다. 그리고 방송하는 모습과 방송이 끝났을 때의 모습과 노래할 때의 모습이 한결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한결같은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가식이 없는 그런 모습에 반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일어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병희 선생님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참 저도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손병희 선생님처럼 이런 모습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학생님, 유심초의 노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 노래는 제가 불교 방송이 있을 때
자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국민TV에 와서 이번에 처음 듣게 됩니다. 이런 노래는 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불교방송의 청취자분들은 보통 이 불자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곡들도 좀 예전 노래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 방송할 때 이 유심초의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비슷한 시대의 노래들 많이 신청곡으로 올라왔었는데 독일 학생님은 음악의 어떤 감상하는 폭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마스크맨님, 지금도 쩡쩡 울립니까? 에코 일부러 넣은 건 아니고요. 혹시 뭐 스피커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제가 마스크맨님 글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괜찮던데요? 뚱다님, 처음부터 듣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일어나는 대로 방송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방송할 때 이렇게 또 새로 글 올려주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더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국민TV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서 기분이 좋은데요. 일어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개편 전까지 저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퓨어님도 오셨네요. 감기에 걸려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셨다고. 조합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퓨어님. 이제 감기가 거의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체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옴님께서 마지막 날이네요. 맞아요.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 걸어놨습니다. 솔롱구스님 오셨네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좋은 목소리, 좋은 음악, 좋은 사연,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정승주 아나운서. 네,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솔롱구스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하고요. 힘이 되고. 그런데 저도 솔롱구스님께 또 우리 방송을 듣는 일어나 가족들에게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네요.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이번에는 역사 속 오늘에 대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색채는 감정이고 감각이며 에너지고 생명이다. 마티스는 1869년 역사 속 오늘 북프랑스 르카도 캉브레지의 외가에서 곡물 사업을 하는 부친과 아마추어 화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18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한 법률 사무실 서기로 일하던 중 맹장염으로 보행에서 수술을 하고 회복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옆 병상의 남자가 가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마침내 병상에 그림 도구를 가지고 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결국 법률사무소를 그만두고 화가로 전향한 마티스는 구스타프 모로의 주목을 끌며 색채 화가로서 천부적 자질을 드러내게 되죠. 당시 대다수의 화가들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마티스는 색채를 제일 중요한 요소로 여겨서 대생 대신 색채로 사물을 표현했죠.
1905년 마티스가 파리살롱 도톤 전람회에 출품한 초상화는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그린 초상화였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 방식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얼굴은 녹색과 연보라색, 파란색으로, 목은 빨강과 주황색으로, 모자 밑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은 한쪽은 빨강, 다른 한쪽은 녹색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미술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평론가와 관람객들은 마티스의 야수 같은 그림에 분노했습니다. 마티스는 대상의 원래 색깔과 전혀 다른 강렬한 색채로 칠을 했습니다. 이후 성숙한 색채와 구불거리는 선이 특징인 생의 기쁨과 춤 등 마티스의 작품 세계의 정점이라고 평가받는 작품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투빌러브들을 끝까지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벅스 상태가 불안합니다. 노래를 듣다가 다른 곡을 검색을 했더니 뭔가 응답 없음 이런 게 막 창이 뜨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또 끊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만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님,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꼭 다시 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아니더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틀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노래를 신청곡을 쭉 듣다가 중간에 끊기면은 맥이 탁 하고 끊어지잖아요. 그 기분 알거든요. 느낌 아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안치환의 노래 그런 길은 없소, 창녕해바라기님의 신청곡이었는데 창녕해바라기님은 안치환 노래 참 좋아하시나 봐요. 매번 일어나에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곡들 보니까 안치환 노래가 많이 있더라고요. 마스크맨님께서 소리 잘 들린다고 정상입니다 하셨고, 스누피님도 오셨네요. 달달 정승조. 아나님 출첵합니다. 달달 정승조. 잊지 말아야지. 지어주셨는데, 스누피님이 그때 꾸미업에서 이렇게 또 투표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셨던, 그래서 이제 달달이 됐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방님께서 손병희님 한결같음에 박수 하셨고, 또 유로파님은 손병희 형님은 박학다식한 걸어다니는 백화사전. 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매일 옆에 있잖아요. 이게 뭐 뜨문뜨문 이렇게 볼 때는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옆에 이제 그런 있다 보면은 약간 좀 그 박학다식도 약간 좀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 어떤 그룹이었죠? 수요일날 초대 손님 코너 있잖아요.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그때 그룹 분들 초대해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손병희 선생님이 이렇게 또 이제 박학다식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시작됐다고. 그런 얘기를, 분들이 손병희 선생님한테 했었죠. 전 옆에서 빵빵 터졌고요. 네, 레이님께서 오늘 놀기 위해 밤새워 일하는 중입니다. 저녁에 피곤해서 못 놀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레이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뭐 이런 경우는 아니고 너무 그 놀기 전에 체력을 많이 소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1시간 반을 걸어서 종로까지 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1시간 반이나 걸릴 정도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게 시간은 안 걸릴 거다라는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마포에서 종로까지 걸어가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만났을 때는 거의 이제 체력이 소진되고 밥만 먹고 그리고 말 없이 그냥 왔다는 레이님 체력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밤새워 노셔야죠. 불타는 화요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로파님은 요즘 잦은 모임과 술자리로 일어나기가 힘드네요. 그쵸. 요즘에 또 술자리 많죠.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조금 일찍 가졌습니다. 모임을 저희들끼리 말이죠. 마음 맞는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어린 친구들,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흔치가 않거든요. 워낙 다들 일이 너무나 많고 바쁘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점심때도 늘 먹던 사람들,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어본 일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그 정오종합뉴스 끝나고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가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끝난 다음에 점심을 먹어야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일어나를 생방을 하지만 일어나 녹음했을 때는 일어나 녹음까지 마치고 먹었으니까 보통 점심이 오후 3시나 4시쯤 그때 먹게 됐거든요. 혼자 먹는 거는 익숙해요. 네, 혼자 먹는 건 익숙한데 사람들을 이제 좀 만나고 싶다.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를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사람이 그립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문희정 아나운서가 정오종합뉴스 끝나고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일부를 좀 이렇게 맡아주어서 제가 그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점심을 먹고 문 선배랑 또 이렇게 교대를 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 선배 요즘 많이 힘든데 좀 힘나게 우리 일어나 가족들 문 선배한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저도 볼 때마다 저도 물론 힘들지만 걱정이 됩니다. 문 선배 빨리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중년 공시생님께서 어제 끌림에서 가수 투표 한번 해보았는데 손병희님 아직 한 표도 좋아하는 분 많은데 같이 나와 라이브 하시는 박강수님이 대세. 손병희님도 멋진데. 투표하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아닐까요?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또 이 박강수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게다가 남자분들의 팬이 많지 않을까. 그 시간대 말이죠. 네. 그래서 투표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투표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2013년 마지막 날 일어나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원서연맘님께서 타임머신이란 곡 올해 울림으로 남아있네요.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강백스 밴드의 노래 말이죠. 지금 벅스 상태가 불안해서요. 예원서연맘님 노래를 검색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청곡 정립을 해두는 방향은 어떨까요? 행복한 둥이맘님도 오셨어요. 출첵합니다. 밀린 설거지 마저 하고 이제야 문을 두드리네요. 신랑이 3교대 근무라 이번 주는 오전 근무여서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지요. 이런 시간에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어서 좋네요. 정승조 아나운서 그리고 국민TV 모든 가족분들 새해는 말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그리고 말처럼 활력 넘친 가보년 되세요 하시면서 하트도 2개나 숑숑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누리실 수 있을 때 여유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둥이맘님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 즐겁다, 참 좋다.
일어나 방송이 또 거기에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요즘에 계속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방금 떠오른 거는 이 방송할 때 참 행복하고 즐겁고 좋거든요. 이렇게 우리 일어나 가족들과 사연 나누면서 얘기도 하고 또 신청해주신 곡도 같이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제게는 또 여유죠. 이 바쁜 일상 속에서 국민TV 일이 많은 상황 속에서 방송하는 시간이 정말 제게는 휴식이고 힐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둥이맘님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런 느낌이셨으면 좋겠네요. 역사 속 오늘에 대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962년) 역사 속 오늘 서울 장충동에 한국 스포츠사의 기념비가 될 만한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1959년 육군체육관을 인수한 뒤 1960년 3월 착공해서 약 2년간의 공사 후 국내 첫 다목적 체육관이 탄생한 것이죠. 야간이나 겨울에는 정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절 국내 최초의 실내 경기장이 생긴 것입니다. 1963년 장충체육관이 개관하면서 농구와 배구, 권투, 탁구, 배드민턴 등이 주야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열리게 됐습니다. 프로레슬링도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는데 김일과 장영철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1966년 사상 최초의 한국인 세계 복싱 챔피언 김기수가 탄생한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김기수는 세계복싱협회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인 이탈리아의 니노 벤베누티를 홈으로 불러들여 타이틀을 빼앗았는데요. 잠실체육관이 들어설 때까지 장충체육관은 우리나라 실내 스포츠의 유일한 메카로 군림했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했던 일어나 이제 저도 인사를 드리죠. 고맙습니다.